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바로 이제 뉴스 오늘 중요한 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앞서서 살펴봤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관련한 소식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중국 수출 규제 위반 이슈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좋았는데도 그 아까 봤듯이 이제 KLA 코퍼레이션, 램리서치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현재 다 시간외에서 주가 하락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현재 미국 상무부에서 수출 허가를 받아야 중국에다 수출이 가능한데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중국의 이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 SMIC한테 반도체 장비 몰래 공급했다고 미국 법무부에서 얘네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는 조사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했고요. 최근에 이 중국향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중국 기업들이 오히려 더 센 규제가 이제 또 적용될까 봐 반도체 장비 주문을 엄청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 중국 매출이 엄청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렇게 증가했던 중국 매출이 알고 보니까 다 수출 규제를 위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약간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반도체 시장이 확실히 회복될 전망에 놓여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새로 가동 예정인 TSMC에서 애리조나에 새로 지은 파운드리도 있고 뭐 인텔에서 최근에 파운드리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또 옆나라 일본에서도 라피더스라고 이제 그 아시아판 그 일본판 TSMC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 주가 하락을 오히려 기회 삼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는 디즈니의 ESPN bet 얼마 전에 론칭했는데 14일 화요일인가요? 그때 론칭한 건데 이 스포츠 도박 플랫폼 ESPN bet이 앱스토어에서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바바이거 CEO가 이거 TV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겨울왕국 4가 제작된다는 소식도 있어요. 미국의 현재 온라인 스포츠 도박 시장을 보면은 팬듀얼이라는 플랫폼이랑 드래프트 킹스가 각각 점유율 30%대로 1위하고 2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ESPN 벳의 전신이었던 그 팬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던 바스톨 스포츠북이라는 스포츠 베팅 플랫폼이 점유율이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디즈니 ESPN이랑 손잡으면서 ESPN 벳으로 이걸 리브랜딩해서 이제 계속 현재 3일째 앱스토어 1위 지키고 있으니까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스포츠 볼 때 가장 인기 있는 채널 브랜드가 ESPN이라는 점에서 이 브랜드 파워를 무시할 수 없기도 하고요. ESPN 벳이 과연 디즈니 좀 최근에 주가 엄청 하락했다가 다시 실적 발표 이후에 찔끔찔끔 오르고 있거든요. 부활시켜줄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 이런 스포츠 도박 플랫폼들에서 도박이랑 카지노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판타지 스포츠라고 게임상의 스포츠 선수들 구매해서 이 팀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게임 비유하면 이제 풋볼 매니저 같은 게임인데 판타지 스포츠가 이 판타지 스포츠 때문에 사실 이게 드래프트 킹스나 팬듀얼 이용하던 사람들이 쉽게 ESPN 벳으로 갈아타진 않을 거라는 전망도 좀 많아서 너무 디즈니 주주분들이 일찍부터 설레발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바바이거 CEO가 이 TV 나와서 겨울왕국 3 현재 제작 중이고 겨울왕국 4도 제작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 수익 1위가 겨울왕국 2고 그리고 2위가 이번에 나온 슈퍼마리오 그리고 3위가 겨울왕국 1이거든요. 이렇게 겨울왕국 시리즈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흥행 보증 수표가 이제 인정받은 카드잖아요. 겨울왕국이. 그래서 이게 이 3하고 4 제작되면은 아무래도 기업 수익 증가가 좀 기대돼서 이거를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약간 맛이 가버린 마블 영화를 좀 어떻게 살려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 두바이 에어쇼에서 에어버스를 짓밟은 보잉에 대한 소식입니다.
월요일 날 열렸던 그 두바이 에어쇼가 오늘 끝났는데요. 오늘 이제 끝날 예정입니다. 그 서구 시간으로는. 근데 월요일 첫날에만 해도 이 보잉이 주문받은 항공기가 엄청 많다고 월요일 날에도 이야기해드렸었거든요. 오늘 이제 대략 결과가 나왔는데 에어버스에서는 86대 수주했고 보잉에서는 295대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주 대수가 거의 200대 가량 차이 나는 거죠. 보잉이 737 맥스 추락 사고 이후로는 항상 거의 3년, 4년 에어버스한테 계속 졌는데 이번에 드디어 신규 주문이 처음으로 보잉 에어버스를 크게 앞서면서 이 보잉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에어버스가 이번에 보잉한테 진 가장 큰 이유가 에어버스 엔진은 롤스로이스, 그 이제 롤스로이스가 자동차 말고 엔진도 만들거든요. 비행기 엔진. 근데 롤스로이스가 만들고 이제 보잉 엔진은 GE가 만들고 있는데 이 롤스로이스에서 만드는 에어버스 항공기 엔진이 최근에 좀 그 품질 문제랑 유지 관리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번에 보잉이 에어버스를 진노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잉이 최근에 주문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현재 얘네 밑에 있는 보잉 737 맥스 부품 만드는 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이란 기업이 있거든요. 걔네가 제품만 하자 없이 똑바로 제때제때 공급해주면 보잉 충분히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잉 주가 또 연초 한 상반기까지만 해도 잘 나가다가 최근에 계속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에서 제품 결함 때문에 이거 737 맥스에 부품 공급 똑바로 못한다 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나중에는 악재가 호재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뉴스는 악재가 맞는데 이제 부품 공급 정상화된다 하면 이게 호재로 바뀔 수 있는 거라 한번 보잉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알라딘 맞습니다. 알라딘은 진짜 잘 만들었죠. 알라딘 뭐 겨울왕국 이런 건 잘 만들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마블 같은 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블랙 엘사 나오겠네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뭐 좀 그 들리는 말로는 뭐 엘사한테 뭐 여자친구가 생기네 그런 루머도 있어서 약간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엘사한테 여자친구가 있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리고 이건 아까 봤던 그 자료에 좀 이어서인데 현재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중국 매출이 엄청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이제 제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큰 제재를 대비하면서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장비 수입을 엄청 또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램리서치,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KLA 모든 데가 다 이렇게 중국향 매출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1년 사이에. 근데 과연 이번 중국 그 수출 규제 무시하고 이거 어겼는지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현재 미국 앱스토어에 이거 ESPN 벳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 어플 중에 1위입니다. 스포츠 도박 어플 중에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그 잘 나간다는 뭐 테무, 챗 GPT 다 현재 ESPN 벳한테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1위 유지할 수 있을지요. 그래서 디즈니 주가 최근 이렇게 조금 실적 발표 이후에 언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ESPN 벳 운영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은 결국 얘네 팬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 ESPN 벳이 최근에 좀 이렇게 계속 앱스토어에서 1위 하고 있다 보니까 팬 엔터테인먼트도 주가가 이렇게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요 실적 발표 기업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전에 오늘 특별한 기업은 없고 BJS 홀셀 클럽이라고 미국의 좀 코스트코 하위 호환이라 해야 되나? 이제 코스트코가 연회비가 뭐 60달러짜리 있고 120달러짜리 있으면은 얘네는 이제 코스트코보다 5달러씩 싼 55달러짜리 모델 있고 110달러짜리 모델 있거든요. 이것도 미국의 창고형 매장인데 한번 리테일 업체 실적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JS 홀셀 클럽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랑 EPS는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근데 얘네도 현재 미국 소비가 갈수록 이제 10월, 11월 들어갈수록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가이던스는 하향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매출 2% 성장 예상했는데 오늘 실적 발표에서 이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로 조정한다고 해요.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최근에 계속 잘 나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잉의 항공기 엔진을 GE가 만들고 있는데 최근 보잉 수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GE도 52주 신고가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버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도 뭐 가이던스 나쁘지 않았고 또 S&P 500 편입 기대감이 있으면서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타스, 윌리엄스 소노마 이런 기업들도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이그나이트 2023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기술 컨퍼런스 어제하고 이틀 전에 이틀 걸쳐서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코파일럿 관련한 업데이트도 얘기했고 어제 말씀드린 마이아 100 그런 이제 새로운 자체 AI 칩이랑 코발트 100이라는 자체 CPU 칩도 발표했거든요. 그런 기대감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이 기업용 버전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 건데 결국 이게 기존에 오피스 365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추가 요금 다 받는 거거든요. 코파일럿이 탑재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11월 분기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본격적인 AI 매출이 잡힌다.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분기부터 수익 증가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이면서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배당락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주가 올라가고 있죠. 미국의 배당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2주 신고가 포착된 기업은 GE가 있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 이게 진짜 과거에는 거의 미국의 굴뚝 산업의 상징 중 하나였는데 과거 2000년대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도 했던 기업이죠. 그러니까 2000년대 애플 같은 존재였는데 엄청나게 몰락했다가 최근에 이 기업이 완벽하게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현재 GE 버노바, GE 에어로스페이스, GE 헬스케어로 이제 세 개의 기업으로 분사됐거든요. GE 헬스케어는 현재 주식시장에 GEHC라는 티커로 이 상장돼 있어서 S&P 500에 편입돼 있기도 하고요. 얘는 이제 GE에서 분사됐고 이 두 사업부만 지금 운영 중인데 이 G 버노바는 에너지랑 전력 사업부를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하고 전력 사업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또 전력 사업 수요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 버노바 이 사업도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G 에어로스페이스 얘네 또 이제 그 보잉의 항공기 엔진 제작하고 또 부품 많이 만들다 보니까 최근에 보잉 뜨거운 수주 이어지면서 이 두 사업부가 현재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G는 결국 이제 G 에어로스페이스만 남게 되고 G 버노바도 조만간 이제 분사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G 최근에 이제 올해 엄청나게 주가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 어제 또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항공산업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 G 상승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번에 52주 신고가 경신 테마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항공 부품 테마 있었죠? 아마 G도 이제 그 테마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G 이거 월봉으로 주가 보시면은 이렇게 과거 잘 나갔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주가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기업이 완벽하게 CEO도 바뀌고 하면서 이제 기업도 많이 분사하고 그러니까 외형을 이제 축소하고 내실을 다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가 보시면 거의 한 이쯤 있었거든요. 이것도 엄청 많이 하락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G 이렇게 부활하고 있는 게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우버 나왔습니다. 우버 말씀 안 해도 대부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 비즈니스에 대해. 이렇게 배달 비즈니스 있고 모빌리티 비즈니스 있는데 우버도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결국 실적이 좋고 이제 실적에 따른 투자 의견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더 좋아지면은 이렇게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국 미국 주식은 숫자란 걸 주목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버 사상 최고가가 한 60달러 정도 됐는데 이제 사상 최고가도 머지 않았네요. 아마 내년에 S&P 500에 확실하게 좀 편입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은 신타스라는 기업이에요. 이거 이제 배당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이 신타스가 또 배당 귀족 주고 배당 성장을 상당히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 신타스는 미국의 이제 유니폼 제작 업체입니다. 이런 경찰, 뭐 회사, 이제 뭐 의사, 다양한 이제 업무 공간에서의 유니폼을 이렇게 제작해서 그 이제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왜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계속 가냐면은 의류 기업들 실적 잘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에버크롬비나 아메리칸 이글 그리고 아까 뭐 갭 상승한다던 갭 그런 데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비용이 감소하면서
마진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신파스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옷 제작하는데 이 비용이 줄어들면서 마진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신파스 52주 신고가이자 사상 최고가 오늘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윌리엄스 소노마라는 기업이에요. 이거 어제 채팅창에 질문하신 분 계셨는데 윌리엄스 소노마 국내에도 사업하고 있거든요. 이 포터리반이라는 가정용품 기업이랑 이 윌리엄스 소노마 이 그릇이랑 뭐 주방용품 파는 기업 있고 또 웨스트엘름이라는 브랜드 가정용품 가구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윌리엄스 소노마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솔직히 실적은 뭐 쏘쏘했습니다. 가이던스도 하향 전망하고 근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 마지막 코멘트였습니다. CEO의. 최근에 이제 리테일 업체들 실적 발표 보면은 어제 월마트 CFO 발언 때문에 주가 하락하기도 했고 또 타겟 같은 경우에는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얘네 윌리엄스 소노마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즌 초기 지표가 강하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한마디 때문에 현재 주가가 52주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윌리엄스 소노마 52주 신고가 가고 있네요. 이 기업도 좀 배당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주가 엄청 오른 날 있는데 이날 아마 그때 사모펀드 어디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좀 주주 같이 제고해라 그런 거 있어서 주가 최근에 52주 신고가 가고 있네요. 52주 신저가 경신 기업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브론이랑 크루거 나왔는데 쉐브론은 쉐브론은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4%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52주 신저가에 저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오늘 나왔고요. 크로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2위, 월마트 다음 가는 식료품 매장인데 월마트 실적이 약간 좀 재미없다 보니까 크로거도 52주 신저가 가는 모습입니다. 이 쉐브론 현재 이 우측에 있는 자료가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에요, 주마다. 현재 전체 주 평균이 3.3달러 초반대인데, 이 갤런당. 이게 작년에 한창 높았을 때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갤런당 3달러 내려가는 지역도 엄청 많아지고 있어서 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주유소 운영하고 있는 쉐브론 조금 주가에 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쉐브론 이렇게 이때 헤스 인수하면서 주가 많이 하락했고 또 실적도 안 좋았는데 최근에 휘발유 가격 계속 하락하면서 주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로거 이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막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렇게 크로거라는 식료품 체인이랑 그리고 또 얘네가 엘버트슨스라고 미국의 이제 그 월마트, 크로거, 코스트코 그리고 엘버트슨즈 뭐 이 정도 순위로 있는데 크로거에서 엘버트슨즈도 인수했거든요. 이 두 개가 이제 한 지붕 아래 있는 기업인데 둘 다 이제 월마트 좀 실적이 아쉽다 보니까 이렇게 식료품 전문 판매점인 크로거도 52주 신저가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로거 같은 경우에는 11월 31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기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든크로스 기업에는 윙스탑 나왔는데요. 윙스탑 어제 52주 신고가 기업에도 나왔는데 이 윙스탑이 국내에는 손님이 진짜 없어도 미국에는 손님이 진짜 많은가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감자튀김이랑 이거 레몬 페퍼 맛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다고 느끼는데 이상하게 국내선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윙스탑 이렇게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상승하면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발생했습니다. 데드크로스 기업은 보스턴 프로퍼티스라고 이거 미국의 리츠 기업 중 하나인데 이제 보스턴이랑 뉴욕 뭐 그런 쪽에 이제 오피스 리츠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미국의 공실률입니다. 미국의 공실률이 2019년 3분기에만 해도 13%였는데 이제 2023년 3월에 21%까지 공실률이 치솟았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오피스 공실률이 크게 치솟으면서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위어크 파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스턴 프로퍼티스 이렇게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얘네도 보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오피스 리츠 운영업체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 그런 사무실 공실률 높아지면서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 의견 나온 기업 세 가지 준비했는데 가장 특징적인 건 익스피디아입니다. 이렇게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뭐 트리바고 이런 게 국내에선 유명한 건데 에버코어 ISI에서 2024년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에비타 마진 확대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주요 브랜드가 현재 기술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얘네가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원키 브랜드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익스피디아 따로, 호텔스닷컴 따로, 트립하고 따로 다 따로 이제 그 로열티를 운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익스피디아 사나 모든 브랜드들은 다 같은 로열티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스피디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이거 이용하고 각각 다른 거 이용해도 로열티가 이제 한 군데 모아지니까 되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의견 중립에서 비중 확대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135달러에서 2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현재가가 130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여력이 54%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막 지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꽤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원키 브랜드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하네요. 맞습니다. 카제 제이님, 그 그릇 회사 윌리엄스 소노와 더현대에 있는 그거인가요? 했는데 거기 지나갈 때 보면은 항상 장사 안 돼서 맨날 할인하고 있거든요. 그 더현대에 있는 거기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52주 신고가 가고 있더라고요. 마이야 땜시 NB 마이 아플까요? 이게 좀 이해하는데 걸렸는데 상당히 재밌는 개그였습니다. 두 번째 투자 의견 나온 기업은 다비타인데요. UBS에서 오늘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습니다. 이 다비타 신장 투석 관리해주는 기업인데 GLP-1 비만 치료제 광범위한 도입은 아직 확실하지 않고 GLP-1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면서 이제 이 비만 치료제 피해주들의 주가 하락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미래에는 결국 이 GLP-1이 다비타 환자 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목표 주가는 142달러에서 113달러로 하향 조정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상승 여력은 19% 나타나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 보면은 다비타뿐만 아니라 뭐 인슐렛, 덱스컴,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 뭐 이제 그런 의료 장비 기업들 다좀 GLP-1 피해주로 나타났었는데 최근엔 주가 다시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한번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투자 의견 나온 기업은 월마트인데요. 월마트 오늘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제시했는데 목표 주가는 182달러에서 178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현재 월마트가 거시경제 압박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경영진의 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CFO가 상당히 신중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대한 월마트의 기대치를 하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는 기업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이거 배당주로 많이들 좋아하시죠? 존슨앤존슨 배당주로 오늘 나왔는데 배당 지급일 12월 5일이고 배당 수익률은 3.52%. 어이구, 이 밑에는 제가 수정을 하지 않았네요. 존슨앤존슨은 배당 수익률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고 디아로트는 아마 배당 수익률이 1%대인데 제가 이거를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당 지급일은 11월 28일이에요. 최근에 미국의 주택시장 저번에 52주 신고가 경신 테마에도 주택 건설 업체가 나왔었거든요. 디아로턴도 최근 52주 신고가 목전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